안녕하세요. 네, 방병원 인외과 전성진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질병은 역류성 식도염하고 당뇨, 고지혈증, 흔히들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질병인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질문을 통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흔히들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오히려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면 대부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콜레스테롤은 이런 저희 몸에 있는 혈관에 요 안에 둥둥 떠다니는 지질, 지방 또는 나쁜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여러 가지 종류의 지방을 뜻하는데 그 수치가 높은 경우, 즉 혈관에 떠다니는 지방이 많은 경우를 고지혈증 또는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항목 안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 걸 보시게 됩니다. 첫 번째로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LDL이라는 항목이 있을 텐데요. 저밀도 콜레스테롤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중성지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LDL 콜레스테롤이 내 몸에서 가장 나쁜 콜레스테롤을 뜻하게 되고 그 외에 중성지방도 나쁜 콜레스테롤을 명명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혈관에 떠다니다가 혈관벽에 이렇게 딱 달라붙게 되면은 혈관벽이 좁아들게 됩니다. 그 외에 LDL 중성지방 외에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도 내 몸에 있습니다. 걔는 요 나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는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LDL 즉 저밀도 콜레스테롤과 트리글라이세라이드 중성지방 요 두 수치는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HDL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내 몸에 이로운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그 수치가 높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건강검진 하실 때 총 콜레스테롤이라는 수치를 같이 보게 되는데 총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총 콜레스테롤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와 좋은 콜레스테롤까지 세 가지를 합한 수치이기 때문에 그 수치만 봐서는 콜레스테롤이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고 꼭 보실 때는 나쁜 콜레스테롤 두 가지 수치가 낮게 잘 유지되는지 좋은 콜레스테롤이 높게 유지되는지 너무 낮은 건 아닌지 그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안타깝게도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대부분 고지혈증 약 드시는 분들은 특별한 증상이 있어서 약을 드시는 게 아니고 그냥 우연히 건강검진에서 발견돼서 약을 드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쌓여 있을 때는 혈류가 그나마 잘 지나가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대신에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아주 오랜 기간 앓게 되면 이 혈관벽이 점점 좁아들어서 결국은 혈관이 이렇게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이 혈관벽이 만약에 내 심장 혈관을 먹여 살리는 광상동맥이 이렇게 막히게 되면은 심근경색이 되는 거고 또는 좁아져 있으면 협심증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고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기겠죠. 그 외에 뇌혈관이 이렇게 좁아지면은 뇌졸중, 흔히 말하는 중풍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신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게 되면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질 거고요. 다리 혈관이나 팔 혈관이 좁아지게 되면은 다리가 저린다든지 다리에 통증이 온다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고지혈증 원인은 아직까지도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게 많은데 큰 원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본다면 유전적인 원인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 외에 너무 큰 내장 지방이 너무 쌓인 복부 비만, 그 다음에 술, 그 외에 흔하게는 당뇨병 환자분들한테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고콜레스테롤 혈증, 즉 고지혈증 치료하는 기준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더 낮은 수치에서부터 고지혈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고지혈증 진단은 당연히 우리가 건강검진에서 실시하듯이 저녁 10시 이후로 충분한 시간, 최소 8시간 이상 공복에 체열 통한 혈액검사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때 유념하실 게 고콜레스테롤 혈증 약을 복용하는 기준은 가족마다 가족 안에서도 구성원 각각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고지혈증 치료하는 기준이 그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 수치 기준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 그리고 내 가족력 그 외에 내가 지금 담배나 이런 생활 습관 여러 가지 원인 여러 가지 요인들을 종합해서 치료하는 기준이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판단하실 게 아니고 수치가 나오면 꼭 건강검진 또는 혈액검사를 하신 병원에 가셔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치료가 필요한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 외에 약물 치료가 필요 없는 분들도 약간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시는 분들은 꾸준한 식단 관리를 통해서 체중 관리를 꼭 해주시고요. 그 외에 한 가지 꼭 중요한 습관이 금연입니다. 금연이고 당연히 술도 줄이시는 게 중요할 거고 식단이라고 하면은 꼭 자세히 외우고 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한 개 한 개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인터넷에 들어가게 되면 콜레스테롤과 관련된 나쁜 음식들이 여러 가지 사이트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한번 쭉 보시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많이 먹고 있는 음식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역류성 식도염하고 당뇨,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역류성 식도염의 경우에는 일상생활에 불편한 증상이 있다, 불편하고 일상생활에 자꾸 생각나고 더부룩하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병원에 오셔서 치료하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당뇨나 고지혈증은 사실은 초기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유일한 진단 방법은 못해도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더 하면 더 좋겠고요. 건강하신 분들은 나라에서 하는 공단검진, 2년에 한 번씩 하는 공단검진을 꼭 빼먹지 말고 챙기셔서 검사를 하시면 고지혈증이나 당뇨를 놓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꼭 검진을 받으시고 항상 생활습관 교정이 첫 번째 치료입니다. 꾸준히 식사 조절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